2차 전지 소재 사업은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게 보니까 결국에는 원가 절감입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이걸 더 이익률을 더 높이느냐의 싸움이 앞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전제가 되는 거는 기술 장벽이 있는 기업이죠. 기술 장벽이 있는 기업일 경우에 이런 그 원가 절감을 잘 했을 때 향후에 이익의 성장이 가장 클 것이라는 것이고, 그게 대표적으로 길이 될 것 같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로스 리서치 초대석 시간으로 하이투자증권의 강북 WM센터 영업부장님이신 이창환 부장님 모시고 시장 이야기, 그리고 이창환 부장님이 아주 좋은 뷰를 갖고 계신 2차전지 섹터 좀 중심으로 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부장님이 저희 채널에 이제 오셔가지고 조회수도 아주 그냥 폭발시켜 주시고 요새 구독자분도 엄청 늘어가지고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 뭐 같이 성장으로 한 거니까 네네. 저도 적극적으로 제가 한 달에 2번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은 여기가 유일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여튼 뭐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앞으로도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이 기대하실 것 같고, 이창환 부장님 워낙에 뭐 사실 업계 유명하신 분이라서 모시기도 힘든데 저희 채널에 고정적으로 나와주시고 계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나 섹터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지금 저희가 녹화 날짜 기준 4월 11일입니다. 일단은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됐는데 살짝 시장이 좀 휘청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때마침 우리나라는 이제 총선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의 어떤 정책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의 일반 참여자분들이 굉장히 관심도가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 시장의 어떤 대내외 지금 변수 요인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 좀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3월 CPI가 전부 다 컨센 상회를 했습니다. 이제 이게 사실 예정됐던 거긴 합니다. 왜냐면은 뭐 CPI에 3개월 정도 선행을 하고 있는 농산물 가격이 계속 최근에 올라갔기 때문에 3월 CPI가 시장 컨센 상회할 수 있다라는 우려는 좀 있었고요. 1월 달과 2월 달의 CPI가 어쨌든 효과 나면서 좀 우려는 있었지만 3월까지 지켜보자는 것들이 지금 다시 또 이제 효과가 나면서 이제 연준한테는 다소 부담은 되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6월 FOMC까지는 그래도 4월, 5월 달에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볼 필요는 있었고,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흐름은 6월 달 금리 인하는 좀 물건너간 게 아닌가라는 쪽이고, 뭐 7월 달이나 또는 이제 더 늦으면 9월 달 정도. 그래서 이제 2월까지는 컨센서스에 대한 변화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연 3회에서 2회 금리 인하로 좀 컨센서스가 좀 바뀌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올해 이제 금리 인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더 많이 할 수도 있다. 기존에 세 번에서 뭐 네 번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삼모사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그게 지연되는 과정에서의 시장이 지수가 눌리거나 쉬는 과정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다만 이제 이게 어쨌든 금리 인상으로 가기에는 최근에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래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기존의 컨센서스를 좀 낮출 필요는 있다. 여기에 따른 또 쉬어가는 흐름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정도로만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선 결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여당이 애초에 다수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야당이 다수당이었고 그런 흐름이 이어진 거고요. 다시 그냥 그대로 이어진 거고, 이게 이제 지금 금투스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요. 예, 그 여당이 금융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고 야당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시장 미국장 가냐 마냐 얘기 있는데, 아직은 시기적으로 금태세를 가지고선 시장에 반영하기에는 좀 이릅니다. 그게 이제 올해 하반기 한 연말 정도 됐을 때, 사분기 좀 됐을 때 이제 다시 한번 이슈가 될 거고, 지금 다시 이제 이거를 또 뭐 청원 이런 것도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 청원 올라온 것들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시고요. 아직은 시장에 반영되기에는 좀 이른 편이고, 오늘은 이제 4월 11일 기준으로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이 옵션 만기에 따른 변동성 좀 꽤 있었고요. 있어서 온전히 그 CPI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그 총선 이슈에 대한 시장에 완전히 반영됐기는 조금 이르고요. 내일 정도까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CPI 쇼크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이슈보다도 한 하루 한 이틀 정도의 변동성으로 지금 증권가에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뭐 이로 인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차전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에코프로 그룹주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에코프로 그룹이 계열사 개편과 함께 원가 절감 이런 것들 이야기를 지금 시장에 던지고 있고요. 제가 가장 눈에 띄는 게 에코프로가 향후 3년간 원가 30%를 절감하기로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좀 있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에코프로 그룹의 3년간 원가 절감 30%의 의미 이거 좀 말씀드리겠고요. 기사 그 이 뉴스투데이 기사를 좀 가져왔는데 제목이 에코프로 방역 나서나 체질 개선 양과 질 동시 정조준 요 얘기 있는데 그 3년간 원가를 어떻게 30%를 방안 그 도출할지 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고요. 3년간 이제 그 30% 방안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 TF를 구성했고 이게 올해 6월까지입니다. 6월까지 100일 동안 분석을 한 다음에 향후에 2년 내 원가 30%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그리고 그룹 내 아이디어도 지금 공모를 좀 받고 있고요. 자회사들 같은 경우가 이제 상장을 통해서 어쨌든 그 투자금을 좀 마련을 할 것으로 앞으로 예상이 되고 단순하게 자원 확보뿐만 아니라 클로즈 루프 에코시스템을 통해서 이 수직 계열화와 그 사원 리사이클을 좀 완성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6월 달 이후에 아마 좀 방안이 나오게 되면은 주가 흐름도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에코프로 이노베이션과 에코프로 CNG는 향후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될 건데 에코프로 이노베이션보다 CNG 상장이 더 먼저지 않겠냐. 아직은 이제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진 않았지만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가치가 CNG보다 더 크기 때문에 에코프로 입장에서는 가치가 더욱 큰 이노베이션을 상장을 먼저 하는 건 좀 부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CNG 상장이 먼저 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 하려고 하는 거는 양극재 제조 비용의 전사적인 30% 정도를 하려고 하는 클로즈드 루프 그 시스템 V2를 좀 구현 목표로 연말까지 목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그 적극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에코프로 HN이 될 것이고요. 자, 요게 이제 그 기사 나온 사진이거든요. 월가 정가 30% 절감을 하겠다. 그래서 그 TF 6월 말까지 100일 동안 이제 제품별 원가를 분석을 해가지고 현재 수준의 향후 그 30%에 대한 원가 절감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것이고요. 이것과 연관된 내용이 사실 인터배터리에서 나왔습니다. 인터배터리 가셔서 보셨겠지만은 클로즈 루프 에코시스템 V2 버전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 들어간 게 바로 그 에코프로 HN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클로즈 루프 에코시스템에는 그전에 에코프로 HN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양극재 원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가장 폐수가 많이 발생하는 게 바로 전구체 생산 단계고요. 거기서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그 비용이 원망이 큰데 이 에코프로 HN이 이를 이제 해서 여기에 이제 광물을 추출하고 폐수를 그 상업용수로 정수해가지고 제로 웨이스트 워러를 만들겠다는 거고요. 이제 이거를 올해 연말까지 구출하겠다고 이제 인터배터리장에 얘기를 했고, 우리 에코프로 HN이 아마 이 그 클로즈 루프 에코시스템에 이제 그 원가 30% 절감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얼마 이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30%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양극재 기업은 앞으로 이제 그 큐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매출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비용 절감만 잘하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빠르게 올라갈 수 있죠. 그 스마트한 주식 투자 여기 텔레그램에 정리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여기를 보면은 이 에코프로그룹의 비용 절감 핵심인 소재의 내재화일 것으로 예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로우즈 루프 에코시스템 자체가 소재를 최대한 수직 계열해서 내재화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비용 절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지금 현재 캐증 구간 이런 하락 사이클 시에 비용을 최적화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상승 사이클에 이익이 상당히 극대화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제 기업의 가치에 있어서는 PQC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P 같은 경우는 광물을 주로 얘기를 하고 광물 가격은 문제는 기업이 쉽게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시장의 가격에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직접 컨트롤할 수가 없고 Q 같은 거는 당장의 캐즘이 그거는 있겠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 시장 Q가 크게 늘어난다는 건 우리가 다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Q는 앞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렇다면 기업이 입장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C가 되는 거죠. 비용이고요. 이런 비용 부분을 계속 그 잘 컨트롤하고 절감을 잘 해놓으면은 향후에 이런 다시 그 대사이클 상승 사이클에 크게 왔을 때 그때 그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이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특히 이제 이런 그 2차 전지 소재 사업은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게 보니까 결국에는 원가 절감입니다. 원가 절감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이제 이익률을 더 높이느냐의 싸움이 앞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재 내재와 수직 계열화 원가 절감을 앞으로 잘한 기업이 향후에 이익의 성장폭이 더 가파를 것이고 가장 전제가 되는 거는 기술 장벽이 있는 기업이죠.
기술 장벽이 있는 기업일 경우에 이런 그 원가 절감을 잘 했을 때 향후에 이익의 성장이 가장 클 것이다는 것이고, 그게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그룹끼리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비슷한 이제 모델을 만들고 있는 게 이제 포스그룹도 그런 것이고, 또 이제 코스모 그룹이라든가 LG화 그룹도 마찬가지고, 또 LNF 같은 경우도 지금 그 LS와 같이 합작으로 뭐 전구체 공장을 만든다든가 그런 내재화를 하고 있어서, 여기서 이런 과정에서 내재화를 잘 된 기업을 지금 이 캐중 구간에서 잘 포트에 담아 두시면은 향후에 좀 큰 수익이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포스코 그 퓨처엠과 포스코 홀딩스에서 나온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포스코 퓨처엠에서 나온 유튜브에서 캐치를 해왔는데, 이 캐즘이라면 말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사전에 보면 변곡점이라고 그 나와 있어요. 캐즘이. 그래서 이런 캐즘 구간에서는 단순하게 이게 수요가 줄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급격하게 이런 식으로 끊어지는 형태도 나타날 수 있고, 급격하게 수요가 급감을 하는 과정인데, 향후에 이런 큰 사이클이 나중에 나온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런 자리가 매수 구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포스코홀딩스 유튜브 그 채널에서는 캐즘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차 캐즘과 2차 캐즘을 얘기하고 있고요. 혁신 수용자에서 초기 수용자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1차 캐즘이 있고, 여기를 넘어서야지 사실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이 죽음의 계곡을 넘어가지 못하는 산업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22년도 글로벌 전기차 산업에서의 그 초기 수용자 얼리어답터의 시제를 지나서 이제 그 다수 메인스트림을 넘어가는 구간에서 2차 캐즘이 발생했고, 그게 이제 포스코 퓨처엠 자료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캐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전기차 시장이 메인스트림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 니즈와 세그먼트가 만족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원통형 배터리부터 해서 파우치, 뭐 셀, 그리고 그 소재도 이제 NCM, NCMA, 뭐 NCM, 그 LFP, 뭐 하이만간 뭐 등등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그 니즈를 다양할 수 있는 여러 제품 나와야 되고, 제품 같은 경우는 단순히 전기차만 갈 게 아니라 ESS 쪽도 가고, 뭐 드론, 그러니까 UAM, 로봇 등의 이런 다양한 제품들이 빠르게 나와져서 여기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기업들을 보려면은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 소재 내재라든가 그 수직 계열화 잘 된 기업들을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